자, 그러면 이제 침을 놓는데 기본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침을 얼마든지 놓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계의 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단계의 침법 중에 첫 번째 단계의 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셔서 침을 놓으시면요. 진단이 틀렸습니다. 진단도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명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가요. 처음 들어온 병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만 침을 놓으시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침을 놓고 난 다음에 환자에게 물어보시면은 침 놓기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몸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다. 그건 사실은 다 두뇌의 문제입니다. 두뇌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고 조절만 해줬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빠르게 회복되게 됩니다. 이 혈자리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입니다. 균형이 틀어져 있을 때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혈자리죠. 우리 몸에 균형이 안 맞게 되면요. 어떤 병이든 다 생기게 됩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다 바로 잡아주는 게 이 혈자리입니다. 뇌에다가 침을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로 우리 두뇌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침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얇은 칩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두뇌에다 침을 꽂고 싶으시면 전동 드릴 같은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릴로 윙 하고서는 두개골을 빵꾸를 내고 그 다음에 침을 꽂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마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감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 두뇌는 일종의 신경의 한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쭉 아래로 하면서 척수로 변하면서 신경 다발이 돼가지고 척추의 중앙, 척추뼈의 중앙에 바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에다가 침을 놓으면 뇌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척추도 침을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 감자탕 다들 드셔보셨죠? 그게 이제 돼지 척추뼈인데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동그랗게 벼 있는 거 유의 깊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척수가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엄청 두꺼운 뼈죠. 그 두꺼운 뼈를 마찬가지로 이 침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척수와 척수, 뼈와 뼈 사이에는요, 갑옷처럼 이렇게 비늘처럼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수도 마찬가지로 침을 못 넣습니다. 척수에다가 만약에 침을 넣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전동 드릴이 필요합니다. 윙 하고 깨야죠. 빵꾸를 내고 침을 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큰일 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척수에 침을 넣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엉덩이 근처가 딱 오면요.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척수가 내려오다가 엉덩이 근처에서 드디어 뼈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신경이. 근데 이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뼈에 착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바로 외곽에 붙어서 쭉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살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부위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골반뼈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침을 놓고 싶으시다면 장침이 필요합니다.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장침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쑤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편이 환자가 아 하면은 이제 아 신경 건드렸구나, 침을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허벅지도 살이 많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 신경이. 예, 침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하고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무릎 쪽으로 딱 오게 되면요. 무릎 뒤쪽으로 이 신경이 푹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까지 신경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장병에 이 신유에다가 침을 꽂으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신유입니다. 간단하죠? 만성질병이라는 것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3개월 이상 고생을 했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만성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을 고치는 혈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혈자리 이름 중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하늘을 고치는 곳이구나. 이 혈자리는 하늘을 치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맞추셨겠죠?
그리고 폐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종의 로봇입니다. 전기로 가는 전자기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뭐 벽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호흡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즉 머리를 치료하니까 또 어디를 치료한다? 심장과 간이다. 자동으로 나오죠. 쭉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개의 혈자리가 바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머리, 그리고 심장, 간, 그리고 목, 그리고 등까지 전부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풍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중풍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풍수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감기 역시 풍병입니다. 이런 풍병들은 다 온몸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질, 그러니까 몸에서 제일 아래는 항문이잖아요. 치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백회는 머리 꼭대기인데 항문까지 몸 아래 제일 바닥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중간도 당연히 다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백회는 어떤 병에도 다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관문이다라는 뜻으로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문이냐? 우리의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어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혈자리만 가지고 각도를 어떻게 했냐, 깊이를 얼마나 했냐, 뭐 어떻게 돌렸냐, 튕겼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뭐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혈자리고요. 중국에서는 여기에다가 침을 꽂고 전류를 흘립니다. 그래서 전기침을 꽂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배를 가르면 마취를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통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음양이 있는데 남자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여자는 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런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다리가 점점 얇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기운 센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운이 세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기를 강하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시면요, 종종 이제 진맥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아, 기혈이 부족하십니다. 기혈이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이 두 군데에다가 침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혈이 강해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기병입니다. 기가 허해서, 기가 모자라서, 기가 흐트러져서 이런 등등 기와 관련된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고요. 여자들은 기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와 관련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그래서 여자들은 혈액과 관련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그 원인은 혈액이 모자라서 또는 혈액의 질이 안 좋아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우리 말에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을 좋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심장의 차이입니다. 남자들은 심장이 비교적 강하고요. 여자들은 심장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심장을 치료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병 치료 자리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이 자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등 뒤쪽에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늙는다고 하면요, 대부분 등부터 늙게 됩니다. 그래서 늙으면 제일 먼저 사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효자손이죠. 등이 간질간질하고 좀 이렇게 답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이 가죽도 두꺼워지게 되고요. 즉 순환이 잘 안 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중풍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꾹꾹 눌러주셔도 어떤 경우에는 방구가 이렇게 자꾸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변비에 걸린 사람들은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은 느낌이 오는 것이 바로 이 꼭지. 그래서 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뜯어내 보시면요, 하나의 긴 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은 바로 소화기관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에서 만약에 태양이 사라졌다.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얼마 못 버티고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지구 전체가 멸망이 되겠죠. 지구 입장에서 볼 때 태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나라에서 태양신을 숭배했었죠. 자, 우리 몸에 그러면 태양과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